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이하이. 1시 21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야 될 시간인데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약간 텐션이 좀 많이 낮을 수 있다. 근데 무슨 일 있는 거 아니고 그냥 새벽이라서 졸려서 그렇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늘은 제가 영어 회화에 대한 꿀팁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되게 뭔가 내가 네이티브도 아니고 막 영어 막 만점, 영어 회화 엄청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 영상을 찍는 게 맞을까? 괜히 좀 약간 자만은 아닌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 훨씬 많을 텐데 내가 이런 영상을 찍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당연히 나보다 영어 회화를 잘하는 사람 많겠지만 그래도 제가 최근에 한 2달 전에 토익 스피킹이랑 오픽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요즘 다들 취준하시느라 뭐 스펙을 쌓으시느라 토익, 스피킹, 오픽 이런 영어 스피킹 테스트도 많이 보러 다니시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나만의 이런 영어 회화 꿀팁을 좀 공유할 수 있진 않을까 싶어서 정말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영어 회화를 조금이라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저만의 꿀팁을 나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영어뿐만이 아니라 외국어 전공이잖아요. 외국어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좀 느낀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꿀팁들을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특히 옛날이었으면 차라리 해외에 나가서 여행이라도 하면서 외국인들이랑 얘기라도 해볼 텐데 요즘은 외국인이랑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거의 없잖아요. 약간 여담인데 사실 저도 최근에 외국인 친구를 너무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유일한 방법이 그 어플밖에 없는데 어플 한번 깔아봤는데 아무리 언어 교환 어플이라 해도 약간 좀 아무래도 본질이 흐려지는 그런 채팅이 좀 너무 많이 와서 어플을 삭제하고 어떻게 하면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방법을 못 찾았습니다. 아무튼 일단 너의 토익 스피킹, 너의 오픽, 너의 영어 회화 점수가 대체 몇이길래 이런 꿀팁을 감히 찍냐라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토익 스피킹은 레벨 7, 170점이 나왔고요. 오픽은 AL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맨 처음에 제가 토익 스피킹 레벨 7을 받고 약간 자만이 있어가지고 7점이 제일 높은 점 아니야? 나 제일 높은 그 만점 받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레벨 8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만 더 하면 레벨 8 제일 높은 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2번인가 3번 더 봤는데 계속 레벨 7이긴 했어요. 그래서 아직 저도 토익 스피킹 8등급을 받진 못했지만 일단 첫 번째는 팟캐스트인데요. 팟캐스트 진짜 좋아한다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팟캐스트 추천 영상에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요즘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팟캐스트도 진짜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아직 팟캐스트가 그렇게 막 대중적인 그런 오디오? 대중적으로 많이 들으시는, 많이 찾으시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아직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코리아 헤럴드 팟캐스트나 KBS 월드 라디오 뉴스 이것도 좋았어요. 근데 다만 이 뉴스들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업데이트가 조금 느린 편입니다. 길게는 한 달 정도까지 조금 업데이트가 느려서 막 늘 최신의 뉴스를 받아보기엔 좀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당장 무조건 최신 뉴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면 지난달 뉴스라도 들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 두 팟캐스트는 뭔가 약간 지정된, 약간 인증된 곳에서 영어로 뉴스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다 보니까 전 듣기 좋았던 것 같아요. 다만 이게 뉴스를 해설해주는 거다 보니까 뉴스 말고 난 좀 일상적인 표현을 더 많이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작년에 2020년 이후로 업데이트가 안 된 거 보니까 아마 종영된 것 같긴 한데 그 가수 제이미님 아시죠? 그 제이미님이 하시는 What Would Jamie Do? 라는 팟캐스트가 있어요. 이것도 뭔가 이 제이미님의 그냥 뭔가 일기를 엿듣는 것 같은? 근데 이분이 계속 영어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우리가 아는 그런 연예인이니까 뭔가 쉽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그래도 가장 추천하는 거는 프니엘이랑 레이디스 코드의 애슐리 님인가가 나오시는 Get Real이라는 이 팟캐스트도 진짜 좋아요. 이 보니까 최근에는 PH1 님도 나오셨네요. 신곡이 좋던데. 여기에 리아킴 님도 나오신 적이 있고요. 그냥 게스트를 초대해서 게스트를 인터뷰하면서 다 같이 얘기하는 그런 라디오의 그냥 영어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영어 라디오, 영어 팟캐스트다 보니까 한국 연예인들 중에서도 영어를 네이티브로 하시는 분들만 초대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대화를 엿듣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걸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일상 팟캐스트가 좋았던 게 보다 일상적인 표현들, 막 딱딱한 뉴스, 시사에서는 배울 수 없었던 일상적인 수거, 정말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런 회화 표현들 같은 걸 좀 많이 익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팟캐스트를 들을 때 절대 정말 이렇게 각 잡고 팟캐스트 들어야지 하고 딱 이어폰 끼고 이렇게 들은 게 아니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전에
누워서 핸드폰 하거나 아니면 제가 멍 때릴 때 그냥 계속 틀어놨어요. 뭔가 계속 귀에 들리게. 자주 들리면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익숙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계속 틀어놨고, 이런 팟캐스트 같은 걸 들을 때 특히 뭔가 너무 각 잡고 내가 다 이해해야지, 막 대본까지 뽑아가면서 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정말 그냥 정말 편하게 흘려 듣는다. 어차피 손이랑 눈, 발은 다 바빠도 귀는 안 바쁘니까 들을 수는 있잖아요. 운전하시거나 정말 저처럼 그냥 뭐 누워서 핸드폰 할 때 정말 가볍게 틀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화 영어인데요. 전화 영어를 제가 한다고 막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리고 유튜브 브이로그에도 가끔 이렇게 노출하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 영어 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저희 어머니께서 먼저 10분씩 매일 전화 영어를 하시는 거 보고 엄마가 너도 해라 라고 하셔서 저도 이제 약간 반강제로 하게 된 그런 전화 영어인데 주 2회 20분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0분이죠. 전화 영어가 좋은 게 정말 내 시간에 맞출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막 하루가 너무 바빠서 10분, 20분도 전화할 틈이 없을 정도로 바쁘진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퇴근이 너무 늦어. 퇴근이 막 9시, 10시야. 이러면 저처럼 밤 10시 반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일찍 이른 아침에 하고 싶다 하시면 아침 6시, 7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짧게는 10분부터 20분, 30분까지 내가 언제 얼마나 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나한테 다 맞출 수 있다는 그게 저는 가장 좋았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전화 영어를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정도 하고 있는데 전화 영어를 하면서 막 영어가 드라마틱하게 는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전화 영어를 그래도 꾸준히 하는 이유는 내가 유일하게 외국인이랑 직접 영어로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주 1회, 주 2회, 10분씩, 20분씩이라도 조금씩 이렇게 외국인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영어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감을 잃진 않겠다. 최소한 유지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전화 영어를 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전화 영어를 하면서 선생님께서 뭐 이런 표현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뭐 질문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전화 영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분은 정말 너무 짧고 제가 그래서 20분을 했는데 20분도 진짜 짧아요. 아무튼 막 회화를 막 엄청 늘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기보다는 감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YBM 시사 영어에서 하고 있고 이게 일상 영어로 대화를 할지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저처럼 시사픽이라고 해서 뉴스를 YBM에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같이 토론하는 걸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느낀 거는 전화 영어가 약간 좀 선생님 바이 선생님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내가 뉴스픽을 신청을 했는데도 막 굳이 뉴스 이런 어려운 시사를 토론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바이 선생님이 큰 것 같긴 한데 전화 영어가 진짜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정말 출퇴근길이나 그냥 집에서 10분, 20분씩 할 수 있는 거니까 전 전화 영어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혼잣말인데요.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 시험을 앞두고 나서 뭔가 계속 나는 조만간 영어 회화 시험을 볼 거니까 단기간에 영어 회화를 계속 혼잣말 하듯이 계속 영어를 써야 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실생활에서 진짜 많이 써봐야 돼 라고 계속 의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혼잣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샤워를 할 때, 혼자 밥 먹을 때, 아니면 그냥 혼자 이렇게 뭐 멍 때릴 때 이렇게 계속 혼잣말을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뭐 여기 방에 책상에 앉아 있다 하면 지금 내 눈앞에는 뭐 몇 개의 통이 있고 이건 무슨 색깔이고 저긴 빛이 있고 최근에 내가 머리를 잘랐는데 어떻고 여긴 거울이 있고 모자가 몇 개가 있고 지금 시간은 몇 시고 난 몇 시에 잘 거고 난 지금 왜 뭘 하고 있다. 이런 거를 그냥 계속 혼자 영어로 해보는 거예요. 특히 오픽과 토익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림이랑 상황을 주고 묘사를 하는 문제가 필수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약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아무거나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뒤에는 뭐 액자랑 모자들이 있는데 모자는 내가 언제 산 거고 모자는 무슨 색깔이면 몇 개가 있고 그 밑에는 액자가 있고 스티커가 있고 뭐 나뭇잎이 있고 계속 묘사를 해보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혼잣말로. 속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그냥 중얼중얼 하셔도 됩니다. 당연히 혼잣말이고 채점해주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막힐 때도 있고 완벽하진 않지만 계속 그냥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게 샤워할 때도 그렇고 뭔가 시간이 뺏기지 않으면서 이것도 역시 감을 유지하는 데 약간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토익 스피킹이랑 오픽 같은 거 보면 그런 문제 꼭 나오잖아요. 뭐 외국인 친구에게 우리 동네를 설명하라. 그럴 때도 그냥 버스 타고 가면서 우리 동네에는 뭐 이런 유명 관광지가 있는데 여기 서점이 있고 여기 백화점은 이런 게 유명하고 뭐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영화관에 가는 걸 좋아하나요? 집에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나요? 이런 정말 일상적인 주제도 나는 집에서 영화 보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그걸 왜 좋아하는지 뭐 이렇게 계속 영어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토익 스피킹이나 오픽에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도 보다 조금은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어 사전 즐겨찾기 해놓기인데요. 제가 나름 독일어 전공이고 프랑스어 대학에서 배웠고 스페인어 지금 취미로 배우고 있고 영어는 그래도 꼭 해야 된다 싶어서 영어 이렇게 외국어를 벌써 4개나 배웠어요. 이렇게 4개의 외국어를 배우면서 제가 느낀 거는 외국어를 배울 때는
외국어의 생활화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배웠던 제3 외국어가 영어 말고 이제 독일어잖아요.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우는데 너무 낯설잖아. 난 영어만 그래도 익숙해져 있었는데 독일어 너무 다 처음 보는 알파벳도 막 처음 보는 거고 너무 낯설잖아요. 근데 언어를 배울 때는 일단 단어를 많이 알아야 좀 뭔가 많이 읽히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외울 수 있을까? 그냥 주입식 교육으로 노트 이렇게 막 다 적어서 외우는 것도 좋지만 정말 실생활에서 자주 보면 금방 읽히지 않을까 싶어서 화장실에서도 변기 영어로 적어놓고 컴퓨터, 책상, 필통, 핸드폰, 옷장, 모자, 셔츠 뭐 이런 거를 다 포스트잇에 독일어로 적어서 다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사 오기 전에는 제 방에 고딩 때 붙여놓은 그런 포스트잇 흔적들이 아직도 있었는데 저희 집 냉장고에는 아직도 제가 고3 때 계란, 다스 아이, 복수형 아이어 라고 포스트잇에 적었던 게 아직도 저희 집 냉장고에 붙어있을 정도로 이렇게 일상생활에 붙여놓으면 냉장고 문을 열려다가도 한번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양치하다가도 화장실에서 거울 앞에 붙여있는 거 보고 거울 이렇게 보게 되고 정말 일상생활에서 쉽게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어요. 아무튼 근데 영어는 그래도 아무래도 아예 우리에게 너무 생소한 그런 외국어는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하시잖아요. 막 영어로 계란, 책상, 필통까지 붙여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영어를 배울 때는 뭔가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영어 사전을 이렇게 인터넷 즐겨찾기를 해놨어요. 근데 저는 약간 외국어를 정말 좋아서 배우는 거고 제 적성에 맞기 때문에 약간 어떤 그런 게 있냐면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잠깐만 야 저게 영어로 뭐였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숙제를 하다가도 야 과제를 제출하다가 영어로 뭐였냐? 아니면 과제를 늦게 제출하다가 영어로 뭐야? 밤을 새다가 영어로 뭐지? 이런 거를 그냥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럼 친구들도 맞다 뭐였지? 막 같이 찾아봐주고 아니면 야 이거 그거잖아 이렇게 같이 얘기하고 그래서 그럴 때 궁금한 게 있을 때 바로바로 찾아내서 찾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되게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 즐겨찾기에 영어 사전, 독일어 사전, 스페인어 사전, 프랑스어는 살짝 포기했기 때문에 사전을 뭐 실제로 정말 자주 쓰고 그러진 않지만 그냥 늘 나는 언제든지 내가 궁금한 게 있을 때 바로바로 찾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 요즘 영어 같은 경우는 약간 너무 검색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필통 영어로 뭐지 했을 때 네이버에 굳이 영어 사전 안 들어가도 네이버에 바로 필통 영어로 라고 치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저 이렇게 즐겨찾기 추가해놔서 언제 어디서든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 편입니다. 신나게 또 영어 회화 꿀팁 아니면 제가 외국어를 배우면서 느꼈던 그런 저만의 꿀팁들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정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뭐야 저거 당연히 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외국어를 배우면서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노력이지 않을까? 이 정도는 다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외국어를 많이 배우는 환경에 놓여 있고 외국어를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보다 빨리 습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고 정말 다른 환경에 있으신 분들은 이런 하나하나가 되게 소중한 꿀팁이 될 수도 있겠다. 정말 누군가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자랑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고요. 혹시라도 요즘 뭐 취준을 한다거나 뭐 이직을 한다거나 스펙을 쌓으려고 토익 스피킹 오픽뿐만 아니라 중요한 영어 회화 시험이 있으신 분들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영어 공부하는 법이었나? 홈쇼핑, 미국 홈쇼핑 같은 걸 찾아보면 영어 회화 습득에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 홈쇼핑이 가장 일상적인 영어를 쉽고 편하게 설명해주기 때문에 영어의 그런 실생활 표현을 익히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직 그래서 홈쇼핑까지는 도전해보지 않았는데 조만간 또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으면 열심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새벽 2시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조떼꾸알 부탁드려요.